오늘은 지방질과 단백질 그리고 아데노신 3인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질입니다. 간에서 지방산의 지질 합성에 대한 그림이죠. 인체 내 이제 지방질이요, 주로 피부 밑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그 외에 이제 뇌나 신경계통의 세포 중에 많이 있고요. 세포 내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하고 이제 혈액의 지방 농도가 떨어지면요, 지방 조직에 저장돼 있던 지방질 일부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방출되죠. 그래서 지방산이요, 간에서 여러 종류의 지질 합성에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에서 지방산의 지질 합성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질도요, 이제 여러 영양소랑 같이요, 동물의 이제 생체 유지랑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생체의 내장 기관을 이제 보호하고요, 위치를 또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에 대한 불량도체고요. 피하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열을 보존하는 역할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질의 분류에 대해서는요, 또 지방질은 단순 지방질에서는 이제 지방류, 밀랍,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지방질은 인지질, 당지질, 단백질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지방질은요,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 그리고 스테롤이죠. 스테롤이랑 콜레스테롤 있고 비타민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질을 분류해서 단순 지방질은요, 지방류랑 밀랍이 있다 그랬죠. 단순 지방질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수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글리세롤이 지방산 에스테르의 총칭을 이제 글리세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방류는요, 유지는 이제 결합된 지방산의 수랑 종류에 따라서요, 그 성상이 이제 또 다르다고 합니다. 상온에서 이제 액체인 경우를 유라고 하죠. 기름이라고 하고요. 고체인 경우를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또 합쳐서는요, 중성지방, 그러니까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는 동물성 유지랑요, 식물성 유지로 구분되겠죠. 동물성 유지는 소기름, 돼지기름, 유지방, 간유, 어유가 여기 동물성 유지에 속하고요. 식물성 유지는 야자유, 면실류,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식물성유라고 하죠. 두 번째 밀랍은요, 지방산과 이제 고급 알코올과의 에스테르죠. 밀랍의 공기 중에서요, 변질되지 않고요, 세균이 침범되지 않아서요, 동식물의 표면에 있어서 개체의 이제 수변이나 건조를 이제 방지하고 체온 유지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지방질에서 인지질은요, 글리세롤 한 분자랑요, 지방산 두 분자, 그리고 인산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신경계통, 뇌세포 신경조직 같은 신경계통과 간, 골수, 체액 등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인지질은. 당지질이요. 당지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갈락토스가 주로 들어있고요. 인산과 글리세롤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뇌신경에 많이 있고요. 세포 구성에 관여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지방산과 단백질의 이제 복합체죠. 유도지방질에서는요, 유도지방질은
지질이 이제 가수분해에 대해서 얻어진 것들을 이제 말하고요. 물에 이제 용해되지 않고요.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것이 모두 유도지방질에 속합니다. 유도지방질에는 지방산, 이 있고요. 지질을 이제 구성하는 유기산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탄소 원자수가 산소 원자수에 대해서 이제 탄소 N에 대해서요. 수소의 N이 2배가 된 것이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탄소의 증가 때문에 융점이 이제 상승하고요. 용해성하고 휘발성이 또 감소한다고 하죠.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은요, 1개 이상의 이제 이중결합을 함유한 탄소사슬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소랑 결합할 수 있는 걸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보다 이제 융점이 낮은 거죠. 불포화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요. 부족하면 이제 성장이 또 정지되고 피부병, 임신 및 수유 막 이런데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요.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물의 이제 생존에 필수 지방산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하죠. 동물의 생존에. 그리고 포화지방산은요. 뭐냐면 뷰티르산이죠. 뷰티르산인데 뷰티르 애시드라고 하죠. 명칭을. 이제 불포화지방은요. 불포화지방산은 올레산이라고 하죠. 올레산. 올릭 애시드입니다. 올릭 애시드. 그리고 글리세롤 있고요. 글리세롤은 수용성 물질로 이제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상호 전환이 이제 가능한 물질이고요. 스테롤은 이게 대부분 에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롤 에스테를 형성하고요. 세포의 이제 구성 성분이 되고요. 일부가 유리된 상태로 체액 속에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상 쓸개즙산, 성호르몬, 비타민 D, 부신 호르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모체로 중요합니다. 스테롤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은 쓸개즙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이제 각 조직, 뇌신경, 콩팥, 간, 지라 이런 것과 같이 계란에 이제 난황 속에 많이 들어 있고요. 우유, 버터, 치즈 그리고 육류에는 비교적 이제 적은 편이고요. 식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호르몬이나 쓸개즙산이 모두 이제 콜레스테롤의 유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쓸개를 초음파로 보다 보면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용종인 사람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류, 지용성 비타민은 아시겠지만 A, D, E, K류가 있죠. 이제 지방질의 대사와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방질의 대사는 지방질의 이제 산화 작용도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케톤체를 형성하고요. 이제 이거는 간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하죠. 이제 그게
지방질하고요. 이제 지방질하고 가수분해돼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요, 베타 산화작용에 의해서요, 코엔자임 A가 되고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또 응결해가지고요, 아세틱 에이시드로 전환되죠. 그래서 이 아세틱 에이시드가요, 케톤체로 됩니다. 이 케톤체 일부가요, 화학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다른 케톤체인 아세톤과요, 베타 이제 다른 케톤체인 액톤하고요,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릴산이죠. 뷰트릴 에시드로 됩니다. 지방질에 이제 케톤체가 TCA 둘째가요. 이제 케톤체가 TCA 환 반응에 의해서요. 산화대에서요. 열 에너지랑 ATP를 이제 형성하고 생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케톤체의 일부가요, 간에서 산화되고요. 대부분의 케톤체는요, 혈액을 통해서 다른 조직 세포의 이제 이화 작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질 동화작용은요, 주로 이제 지방 조직의 지방의 저장을 뜻하고요. 원형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복합물의 이제 합성 과정에도 포함된다고 하고요. 저장 지방질은요, 신체에서 이제 가장 큰 예비 에너지 원이 된다고 합니다. TCA 회로죠. TCA 회로. 그 구연산 회로라고 하고요. 피브르산의 이제 산화를 통해서요. 에너지원인 이제 ATP를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회로의 각 단계는요, 각각 특정한 효소에 의해 촉매작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ATP죠. 아데노신의 이제 리보스에 이제 O 자리에 인산 3분자가 결합한 거죠. 고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갖고 ADP와 인산의 가수분해될 때 자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ADP가 이제 ATP가 될 때요. 다른 것으로 이제 자유 에너지를 흡수하죠. 체내에 해당이나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ATP의 생성에 사용되고요. ATP의 에너지가 뭐 근수축, 단백질 합성, 물질의 능동 수송에 이용되죠. 근육 수축에도 이용되고, 아까 근수축 크레아틴을 인산 크레아틴으로 만들고요. 젖산으로부터 글리코겐을 이제 합성하죠. 지방의 이화랑 동화작용이죠. 첫 시간에 배운 거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이거는 지방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방질의 이제 대사 조절입니다. 성장 호르몬, 이제 성장 호르몬하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의한 당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게 지방질 대사 조절 호르몬이죠. 인슐린, 성장 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에 의해서 당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한 당질 호르몬. 당뇨병에 이제 탄수화물의 이용도가 감소해가지고요. 요구 에너지량이 이제 저하될 때
그리고 호르몬이 그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저장 지방에 이제 이화작용을 또 증가시켜서 필요한 에너지량하고 부족한 혈당값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거죠. 요구 에너지량을요, 탄수화물의 이화작용에 의해 충분히 공급받게 되면요, 저장 지방질의 이제 이동이 나요. 이화작용은 또 정지하게 됩니다. 지방질의 이제 영양학적 의의죠. 이제 열량원입니다. 열량원 구성소 필수 지방산, 피부 및 지방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이제 용매 한번 볼 건데요. 열량원은요, 지질 1g이 9.3kcal의 열량을 낸다는 거죠. 탄수화물 이게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4.1칼로리에 대해서 2.2배가 되죠. 9.3칼로리, 킬로칼로리니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 4.1kcal였으니까요. 그리고 열량의 체내 저장에는요, 지방질이 이제 유용하고요. 많은 양의 이제 열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열량원으로 이제 지방이 또 적합하죠. 그래서 기름진 거를 좀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구성소입니다.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은요, 세포의 구성 성분이죠. 특히 이제 신경계통이나 뇌, 간 등이 주요 기관에 많이 함유되고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아주 심한 이제 기아, 그러니까 먹지 못했을 때 유지방이 감소되지 않는, 기아 시에도요, 유지방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요, 리놀레닌 같은 지방산은요, 동물체의 이제 성장을 촉진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부 및 지방은요, 신체를 이제 둘러싸가지고요, 피부 및 지방이 외부의 이제 충격으로부터 배 안에 이제 중요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충격 완화 기능을 하고요. 열의 불량도체고요. 체열에 발산하고 외부의 온도로부터 이제 체온을 정상으로 이제 유지하도록 하는 게 피부 및 지방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좀 덜 타기도 하나 봐요. 이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이제 용매죠. 지용성 비타민이 바이타민 A, D, E, K라고 했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용매는요, 이 유지가, 그러니까 이 지방질이요, 지용성 비타민을 녹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름을 넣고 조리를 하면요, 식품 중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인은요, 지용성 비타민 A를 대부분 이제 채소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채소는요, 지방질을 넣고,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볶아서 요리를 하는 게 가장 영양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볶아서 요리를 해야 그 비타민 A가 잘 흡수된다고 하죠. 그래서 김밥 쌀 때 당근을 넣고 싸나 보죠. 엄마들이 골고루 영양을 하라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네요. 지방질의 이제 체내 이용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제 트리글리세이드는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죠. 그래서 흡수된 뒤에 혈액이나 이제 림프에 의해서 조직에 이동됩니다. 간과 지방 조직이죠.
과량의 트리글리세리 어, 트리글리세라이드가요. 지방 조직에 이제 저장된다고 그랬죠. 혈중 지방 농도가 이제 떨어지면요, 일부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소화와 이제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소화랑 아미노산의 이용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수많은 이제 아미노산의 결합체가 이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콜로이드 양의 이제 함질소 화학물입니다. 그리고 고분자 화학물이고요. 생명 유지랑 발육 그리고 신체 구성의 성분이죠.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물질이죠. 65%가 신체 구성에서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용 성분 중에 이제 54%를 단백질이 차지하죠. 단백질이 세포에 생활 영위를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물질,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방질보다는 단백질을 좀 더 잘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이 아까 인체의 구성 성분에서 한 16%를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물 빼고 나머지에서 한 거의 50% 반을 차지하죠. 이제 단백질이요, 대다수의 이제 호르몬하고 효소 그리고 이런 호르몬하고 효소의 이제 주성분이죠. 그래서 신체 내에서 생명과 재생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이요, 유전자, 혈색소 같은 이 혈색소의 중요물질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하죠. 단백질의 조성입니다. 조성은 원소 기호는요, 이렇게 9-3, 표의 9-3과 같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요, 다른 점이요, 질소 성분이 이제 N이요, 질소 성분이 15에서 한 18%로 이제 평균 16% 포함되어 있다는 게 단백질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원소 구성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합성이죠. 흡수된 이제 아미노산이요, 핵산의 작용에 의해서요, 새로운 단백질 생성에 이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효소나 생명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요, 모두 이제 체내에서 합성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분류죠. 단백질의 분해는요, 일단 한번 단백질의 분해는 체내에서 이제 분해되면 요소 요산이 생기고요. 그 이상은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단백질이요, 생체 내에서 완전히 산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당질 지방에 비해서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생체 내에서 생기는 에너지는요, 주로 당질이지만요, 지방의 분해에서 의한 것이고요, 단백질의 분해에 의한 것은 아주 작겠죠. 단백질 1g이 연소하면요, 4.1kcal, 4.1 칼로리의 열량을,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죠. 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아까 지방은 9.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나 열량을 내는데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4.1칼로리 열량을 낸다고 하죠. 단백질의 분류는요, 구성 성분이요, 아미노산의 함량, 용해도, 응고성, 그리고 분해 생성물에 따라서요, 분류되는데요.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순 단백질에는요,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히스톤이 있습니다. 알부민은요, 동식물 세포에 이제 체액이 들어있고요. 유황의 함량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물이나 묽은 염류, 용액에 녹고 가열함을 응고합니다. 그리고 히스톤은요, 동물 세포에서만 있고요. 동물체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랑 백혈구의 세포액의 주성분이라고 하죠. 핵산하고 보통 결합한다고 하죠. 복합 단백질입니다. 핵 단백질이고요. 당 단백질, 인 단백질, 복합 단백질에는 이렇게 있고요. 핵 단백질에는요. DNA랑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단백질은요. 단순 단백질하고 유도체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점액, 혈액, 물렁뼈, 뭐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점액성들을 말하죠. 특히 이제 동물 세포의 세포랑 조직에 보강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이제 마이너스 OH기에 인상기가 결합된 것으로요. 유즙 중에 이제 카제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유도 단백질에는 변성 단백질하고 분해 단백질이 있고요. 단백질 대사는요. 간에서 이제 한 분자의 아미노기구랑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한 분자의 암모니아, 한 분자의 케톤산으로 이제 분해되죠. 대부분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고요. 오줌으로 또 배설되죠. 케토산은 TCA 반응에 의해서 또 산화되고 포도당 신진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또 지방 형성 작용에 의해서 또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단백질 대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랑 합성 이렇게 그림 잘 보시고요. 단백질 대사의 조절은요, 성장 호르몬, GH,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동화 작용을 촉진하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사용되고요. 당 거칠 호르몬, 단거칠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게 이화작용을 또 촉진한다고 하죠.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 탄수화물 지방이 이제 충분하면요, 단백질 합성을 促진시키고 에너지 이제 결핍했을 때는 단백질 이동하고 이화작용을 또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하고 단거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죠. 단백질의 결핍은요, 이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해요. 단백질 결핍되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양소, 아까 6대 영양소로 했지만 5대 영양소라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단백질의 이제 영양학적 의의죠. 이제 구성, 질소, 화합물, 효소, 호르몬, 가스, 운반, 열량소, 항체,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체내 이용이죠. 단백질은 이제 세포 구성 물질이죠. 그 외에 이제 조절 물질은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이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지만 지방이 가장 큰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ATP죠. 하나의 이제 뉴클레오티드고요. 염기 성분인 이제 아데닌과 당 성분인 리보스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아데노신 인산기에 3개가 결합된, 그러니까 3인산이라고 하죠. 고에너지 인산기 결합이죠. 구조식의 마지막에 있는 인산기랑요, ADP와 결합 부위에 이제 10에서 12 칼로리의 에너지가 농축돼서 있는 결합이죠.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할 때 마지막에 있는 인산기가요, 분리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생체 활동 에너지 원이죠.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ADP와 ADP의 형성 과정 및 구조식이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바로 또 이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